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달에만 시민 2명이 이민 단속 중 사살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전국적인 저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상인들은 가게 문을 닫은 채 거리로 쏟아져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위대가 돈을 받은 거라면서 이민 단속 요원들에게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뉴욕에서 나세홍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두 달째 공격적인 이민 단속이 벌어지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도심. 시민 수천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학생들은 수업을 거부하고 동참했고 상점은 문을 닫았습니다. 미네소타가 고립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호소에 시위는 미국 전역으로 확산됐습니다. 이곳 뉴욕을 비롯한 미국 동부 지역에는 강력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추위에도 불구하고 광장에 모여 트럼프의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고한 이를 사살하고도 거짓 해명을 일삼자 평범한 미국인들도 분노했습니다. There was no reason for Alex Peretti to get killed or for Renee Good to get killed. This is not the America that I grew up in. Why would you turn something that's meant to save and protect the public into something that's supposed to hurt it and even citizens? 밤사이 앞선 시위를 취재했던 전직 CNN 앵커 등 기자 2명이 체포됐다. 법원 명령으로 풀려났습니다. 미국이 소설 1984의 독재 사회가 됐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This dystopian future described here of surveillance and repression and state violence, it's what's happening. 트럼프 대통령은 돈을 받고 나온 반란 세력이라고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을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팻말이 새 것이라는 게 근거였습니다. Everybody has this beautiful sign with brand new wood, but we know pretty much who's funding this stuff. These are paid insurrectionists. 반발이 확산되는데도 이민 당국은 단속 요원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넓혔습니다. 트럼프는 침묵하는 다수는 나를 지지한다며 강경 정책을 유지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홍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 시사회가 거창하게 열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미국 정부와 의회 수뇌부가 총출동해서 축하를 나눴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부인에겐 영화 계약금으로 수백억 원이 돌아갈 것으로 알려져 뇌물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양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Here we go again. 지난해 1월 트럼프 취임 전 20일 동안 부인 멜라니아의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멜라니아. 모델 출신 멜라니아의 화려한 외모를 부각하며 권력의 조력자로서 역할을 미화합니다. Hi, Mr. President. Congratulations. Did you watch it? I did not. Yeah, I will see it on the news. 시사회엔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과 러트닉 상무부 장관, 케네디 보건복지부 장관, 위코프 특사, 존슨 하원 의장, 트럼프 대통령 부부에게 눈도장을 찍으려는 듯 정계 인사들이 총출동했습니다. I'm a big fan of Melania's. I've seen her work and I have nothing but admiration for her. 나라 안에선 유혈 이민 단속에 대한 저항이 거세지고 나라 밖으론 이란과 전운이 고조되고 있지만 이들은 서로 축하를 나눴습니다. I want to show the people what it takes to go from private citizen to being a first lady again.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네소타주 이민 단속 요원 철수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So not pulling back? No, not at all. 이 영화는 멜라니아가 직접 제작사를 차려 만들었는데 미국 빅테크 아마존이 4천만 달러, 우리 돈 무려 580억 원의 배급권을 사들여 사실상 뇌물이 아니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영부인이란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영국 언론 가디언은 국가적 비극인 미네소타 사태 속에서도 영부인 홍보가 먼저냐고 꼬집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미국의 갑작스런 관세 인상 압박으로 열린 한미 관세 협상은 이틀 만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마무리됐습니다. 급히 미국으로 향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하고 오해를 풀었다면서 협상에서 쿠팡 관련 얘기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관세 협상에 나섰다 귀국한 김정관 산업부 장관. 이틀간 협상에서 결론을 짓진 못했지만 한미 간 오해는 풀렸다고 했습니다. 지연할 의도는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서로 상호 간의 이해는 굉장히 깊어지고 어떤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고 생각합니다. 대미 투자 법안이 작년 11월 제출됐고 12월에는 예산안 협의, 1월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거치면서 법안을 논의할 여유가 없었다고 충분히 설명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 측의 관세 인상 절차는 이미 시작됐고 관보 게재도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여한구 통섭교섭 본부장이 당분간 현지에서 협상을 이어가는 등 협상이 끝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논의를 통해서 저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들을 서로 내부의 토론을 거치고 한 번 더 저희들이 조만간에 다시 한국에서 화상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플랫폼법이나 쿠팡 문제는 협상에 영향을 미칠 요소는 아니었고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법 통과 이전에라도 일부 프로젝트 사업성을 예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특별히 지침받은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도 일방적인 자화자찬을 이어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을 통해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기적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이 미국 조선을 살리기 위해 1,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고 우리나라를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한 투자 유치를 자신하고 있어 우리나라를 향한 압박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거목 고 이해찬 전 총리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영결식을 끝으로 영면에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진영 인사들은 고인의 마지막 길을 눈물로 배웅했습니다.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이해찬 전 총리의 마지막 길을 함께하기 위해 수백 명의 정계 인사들이 국회 영결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도 검은 정장 차림에 근조리문을 달고 이별의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민주주의 거목, 한 시대를 대표한 정치인. 이 전 총리의 선배, 후배, 동지들은 저마다 그를 추억하며 눈물로 애도했습니다. 조사를 낭독한 김민석 총리는 민주주의도 대한민국도 빚졌다며 4번의 민주정부 탄생 그 중심에 있었던 이 전 총리를 기렸습니다. 고인을 은인, 롤모델로 지칭하면서 그의 빈자리를 회상할 때는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제 누구에게 여쭤보고 누구에게 판단을 구하고 누구에게 의지해야 합니까? 말없이 지켜보던 이 대통령도 결국 북받쳐 오른 듯 연신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고인의 생애를 담은 추모 영상을 보면서도 여러 차례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민주당 인사들은 고인이 민주주의 그 자체였다고 회고하며 그의 소명을 계승하고 남긴 숙제를 이루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주정당, 민주정부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 지역 균형 발전을 향한 이해찬 정신을 계승하겠습니다. 영결식에 앞서 새벽 시간 열린 발인에선 이 전 총리와 가까운 정계 인사들이 참석해 애도의 뜻을 표했고 고인의 생전 의미가 담긴 곳에서 추모하는 노제는 마지막에 몸담았던 민주평통, 평생을 머물렀던 민주당 당사를 차례로 들렀습니다. 민주화 투사로 7선 국회의원과 국무총리를 지내며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흔적을 남겼던 고인은 세종시에 있는 가족묘소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천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며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서울 아파트값이 소폭 하락했다는 기사를 공유하고 과거 경기지사 시절의 계곡 불법시설 정비 사업을 언급하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통령의 발언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금을 쉽게 올리지 못할 거란 일부의 주장과 정부 공급 대책에 서울시 등 지자체가 반발하는 것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됩니다. 부산에서 운전자 없는 빈 화물차가 혼자 언덕길에서 미끄러져 8차선 도로를 향해 돌진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차량 여러 대가 부딪히면서 4명이 다쳤지만 가로수가 화물차를 멈춰 세워 더 큰 사고로 번지진 않았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내리막 도로. 갑자기 반대 차선에서 트럭이 뒤로 미끄러지기 시작하더니 반대편 도로로 돌진합니다. 간발의 차로 오토바이가 트럭을 피했지만 정차된 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운전석에는 운전자가 없는 상태. 길 건너편에서 운전자가 황급히 뛰어오지만 넘어지고 트럭은 그대로 내리막길을 내달렸습니다. 그런데 트럭이 향한 곳은 차량들이 달리고 있는 8차선 도로. 속도가 붙은 2톤 트럭이 도로로 뛰어들 찰나 중앙분리대에 있던 소나무 한 그루에 막혔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을 제외한 차량 3대가 일부 파손되고 4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본인은 사이드 브레이크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정차를 해주고 뭘 보러 가셨는데 사이드 브레이크가 제대로 체결이 안 돼가지고. 경찰은 주변 CCTV와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화염이 치솟아 오릅니다. 어제 오후 3시 시작된 불은 공장 안 물티슈 등을 만드는 펄프 원료를 불쏘시개로 맹렬히 타올랐습니다. 소방 대응 2단계까지 올라 진화에 나섰지만 달궈진 샌드위치 패널이 진화 속도를 늦췄습니다. 저희 구조대원들이 붕괴로 인한 인명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장 안에 있던 노동자 81명은 비상벨을 듣고 대피했지만 네팔과 카자흐스탄 국적 노동자 2명이 실종된 상황. 하지만 열기와 붕괴 위험에 수색에 난항을 겪자 화재 발생 3시간 만에 소방 로봇까지 첫 투입됐습니다. 고온에 강한 특수 타이어와 방수포를 장착한 소방 로봇은 붕괴 우려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 진화와 수색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무인 소방 로봇 2대를 투입해서 화재 진압을 했는데 나름 저희가 못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진입하는 부분도 있었고. 새벽 1시쯤 공장 안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가 발견됐고 불은 2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남은 실종자를 찾기 위해 폐기물 처리 업무가 이루어지던 공장 A동을 집중적으로 수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요즘 계란값이 너무 올라 장보기 무섭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형마트들이 정부 지원을 받아 대대적인 할인에 들어가자 아침부터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송서영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아침 10시 문을 열자마자 사람들이 달걀 주변으로 몰려듭니다. 계란 사야겠다. 30개 한 판에 4,979원. 최근 들어 처음 보는 가격에 경쟁하듯 카트에 담습니다. 8, 9천 원 했었는데 지금 거의 5천 원대잖아요. 집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1인당 2판으로 제한하다 보니 부부가 따로 들고 가기도 합니다. 계란은 항상 2판씩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한 판씩밖에 못 사다가 싸니까 2판, 3판씩 사게 되는 거죠. 농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2월 4일까지 특가 판매에 나선 겁니다. 준비한 물량은 30만 판, 평상시보다 4배 수준으로 준비했지만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다른 계란보다 절반 가까이 싼 가격에 제 어깨 높이만큼 쌓여있던 계란이 10분 만에 이만큼 팔렸습니다. 또 다른 대형마트엔 오늘부터 미국산 수입 계란이 대거 풀렸습니다. 한 판에 5,990원, 바로 옆 국산 계란보다 3,000원 가까이 저렴합니다. 너무 비싸가지고 좀 가격 저렴한 걸로 고른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단백질 섭취도나 이런 것도 하셔야 되니까 안 할 수는 없어가지고. 조류 인플루엔자에다 설 명절을 앞두고 계란값이 들썩이자 정부가 미국산 계란 224만 개를 직접 들여왔습니다. 달걀값이 오르면 빵이나 과자는 물론 각종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까지 압박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지역은 10,000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안정화되면 이제 다른 시장에서도 또 다른 지역에서도 평균에 수렴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미 7개월째 고공행진 중이다 보니 한시적인 할인 행사론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 이번 달 들어 달걀 한 판 가격은 평균 7,100원을 웃돌았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 넘게 올랐습니다.
정부는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과 수급 상황에 따라 추가 수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의료 현장에서도 AI, 인공지능 활용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내시경 영상을 판독하거나 환자 상태를 관리하는 건 물론이고 암 진단까지 돕고 있는데요. AI의 역할이 커질수록 누가 어떻게 검증하고 책임져야 할까요? 류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장 내시경을 시작하자 AI가 동시에 화면을 분석합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놓치기 쉬운 혹이나 미세 병변을 실시간으로 잡아내는 겁니다. AI는 축적된 데이터가 많은 엑스레이와 CT 등 영상 판독 분야에서 특히 많이 활용됩니다. 물이 차 있고 그다음에 염증의 소견이 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이상이 있는 부위를 표시를 해주고 그다음에 그게 어떤 게 의심이 되는지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AI가 진단, 판독 시간을 최대 61%까지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최근 나왔습니다. 수액이 설정된 속도보다 빨리 투약되자 AI가 즉시 경고음을 울립니다. 입원 환자의 혈액과 맥박 등 생체 신호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위험을 미리 예측해주는 AI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 측정된 혈압들만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하루 연속적인 혈압의 트렌드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정보가 환자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AI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의료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선 알리바바와 텐센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해 암 진단 등의 AI를 폭넓게 쓰고 있고 미국에서도 폐암, 유방암 등 영상 판독 AI는 응급실과 암센터에서 상용화돼 있습니다. 이렇게 AI는 진단 속도를 높이고 의료진의 업무 부담도 줄여주지만 문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AI가 영상을 잘못 판독해 의사가 오진했을 경우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기준이 명확하진 않습니다. 아직 미세하게 좀 틀리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의료는 그래도 생명이랑 연결이 되는 거라 그런 실수가 아직은 지금 당장은 문제가 돼 보이고 AI가 진단을 내린 이유를 설명하지 못할 때도 많고 특정 인종과 연령 등의 치우친 데이터로 학습될 경우 다른 집단에겐 오진 위험이 높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AI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 시 명확한 책임 기준과 윤리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임상적인 추론과 달라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의사가 다시 AI가 잘못 돌렸는지 확인을 하는 의무는 저는 이제 의사한테 주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AI 사용이 의사의 경쟁력이 될 수 있는 만큼 AI가 내놓은 결과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의료진의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요즘 요리 예능이 인기를 끄는 등 맛있는 한 끼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군대에서도 전국 곳곳에 조리병들이 모여 최고의 부대급식을 만들기 위한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군대라서 가능한 각 팀의 우승 전략과 심사 기준이 돋보였는데요. 변혜주 기자가 그 치열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프라이팬 위에 야채를 달달 볶고 생선을 노릇노릇하게 굽습니다. 최고의 손맛을 뽑는 무대는 바로 군부대 조리 실습장. 요리사는 대구와 경북, 충북, 광주 등 전국 곳곳 군부대에서 장병들의 식사를 책임지는 조리병. 육군 제2작전사령부 소속 부대 30여 팀이 치열한 예선을 거쳤고 9팀이 본선에 올랐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1시간 30분. 급식판에 5가지 음식을 담아내야 합니다. 사소한 맛 하나하나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을 해야 할까 이런 면에서 찾아보면서 재료를 추가하고 양을 조정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식부터 양식, 태국식까지 가지각색의 음식을 내놨습니다. 부대에서 하려면 양식보다는 한식이 좀 더 쉬운 편이니까 한식으로 선정했습니다.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요리가 치킨 발로틴이라는 프랑스식 요리인데 장병들한테 좀 더 다양한 음식을 먹여주고 싶은 마음에 맛과 영양은 기본, 실제로 급식에 적용할 수 있는지도 평가 기준입니다. 군 당국은 이번 대회를 통해 급식 만족도가 높은 부대의 요리 노하우를 각 부대에 공유해 급식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조리 요원들의 조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 조리 능력이 우리 급식이 인원들이 질이 향상되는 효과를 볼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승은 육군 54단 소속 강수팀이 거머쥐었습니다. 우승작인 고사리 삼겹솥밥 등 이번 대회를 통해 개발된 요리 일부는 실제 부대 급식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우리의 전통을 재해석한 무용작품 일무가 무용계 오스카상인 배시 어워드 최고상을 수상했습니다. 숨은 1등 공신은 우리에게 패션 디자이너로 더욱 익숙한 정구호 연출가인데요. 임소정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뭉쳤다 흩어지고 비웠다 채우는 칼 군무가 무대 위에 한 폭의 수묵화를 펼쳐놓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인류 무형유산 종묘 제례악을 하나의 춤으로 재해석한 작품 일무. 2022년 국내 첫 공연 이후 이듬해 미국 뉴욕 공연이 전회 매진되더니 가장 혁신적인 무용작품에 주어지는 무용계의 오스카상, 배시 어워드 최고 안무 창작가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안무가 3명이 공동 수상자였지만 모두 숨은 1등 공신으로 한 명을 가리켰습니다. 작품에 몰입을 시킬 수 있는 탁월한 색감. 총괄 지휘를 해오신 정구 감독님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자신의 이름을 딴 의류 브랜드로 더 유명했던 패션 디자이너 정구호. 무용에 발을 담근 지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의상도 도와주고 무대도 도와주고 이렇게 하다가 96년부터 이제 연출에 관여를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가장 집중해온 건 우리 전통의 현대화. 2012년 단을 시작으로 묵향, 향연, 산조, 일무까지 무용이 돋보이도록 여백을 강조한 무대와 강렬한 색감의 의상은 한국 무용을 외면하던 관객들 발길을 붙잡았고 올리는 공연마다 매진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무용의 동작을 따라가지만 비주얼적인 어떤 만족도를 드리면서 좀 친근감 있게 다가가게끔. 전통을 파괴한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틀을 깬 그의 실험은 결국 세계의 시선까지 사로잡았습니다. 어떤 인터내셔널한 관객들이 보더라도 한국만의 뿌리가 들어있는 현대화다라는 걸. 무대와 의상, 음악 안무까지 전방위 창작에 뛰어든 공연 연출과 정구호. 그에게 유산은 그대로 물려주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 만들어내는 현재의 것입니다. 한국의 전통을 뭔가 지금의 시대에 맞는 언어로 재해석해서 소개하고 싶은 것.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달리기나 헬스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죠. 하지만 누군가에겐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몸이 좀 불편해도 운동을 일상으로 만들고 오늘은 마라톤까지 도전한 사람들을 최대환 영상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오케이. 왼쪽으로 지나가시죠. 오케이. 달리기를 시작한 지 10년째인 시각장애인 이기호 씨. 가이드러너와 이어진 끈만 있으면 앞이 보이지 않아도 마음껏 달립니다.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주는 그 느낌으로 다가오니까 전혀 안 보여도 마음 놓고 같이 뛰는 거죠. 산책로에 꽃이 피어 있다든지 녹음이 우거진 거 가이드가 설명을 해주면은 그것을 이제 머릿속으로 그려가면서 뛰니까 가슴을 후련하게 해주는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렇게 팔꿈치를 잡고 내가 이제 안보나 약간 뒤에 이제 따라가는. 함께 달리면요 훨씬 덜 힘듭니다. 뭔가 마음이 완전히 밀착된 느낌으로 제가 도움을 드린다기보다는 많이 도움을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시원한가요? 집안에서만 생활하다가 밖에 나오는 일이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적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기는 하지만은 막상 뛰고 싶을 때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은. 기호 씨처럼 장애인은 혼자서는 운동이 쉽지 않고 가까운 체육시설이 없어 운동할 공간을 찾기 어려운데요. 이런 현실 속에서 서울에 처음으로 장애인 전용 헬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장애인이 쉽게 갈 수 있는 체육시설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동네에서 운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운동하러 가는 것 자체가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다 피지 말고 50%만. 일반 헬스장을 가는 데를 굉장히 눈치 보고 계세요. 이런 장애인 전용 헬스장이 있다면 전혀 눈치 보지 않고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마음은 있었거든요. 이 운동하고 싶은 마음이. 다
다 안내해 주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 할 수 있죠. 밥 먹을 수 있는 것을 권리라고 하진 않잖아요. 운동하는 거는 권리가 아니라 당연한 듯이 일상생활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은 나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하나, 둘, 셋, 화이팅!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단 본진이 오늘 결전지 이탈리아에 입성했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코리아 화이팅! 교민들의 뜨거운 환영 속에 밀라노 국제공항에 도착한 우리 동계올림픽 선수단. 이번 대회 개회식 기술을 맡은 스피드스케이팅 박지우와 쇼트트랙 이준서가 태극기를 들고 앞장섰습니다. 빙상 종목 선수들은 밀라노, 썰매 종목 선수들은 코르티나 담베초에 마련된 선수촌으로 각각 바로 이동해서 내일부터 현지 적응 훈련에 들어가는데요. 우리 선수단은 개회식 하루 전인 오는 5일 김선영, 정영석조가 출전하는 컬링 혼성 스웨덴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기 일정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프로농구에선 KCC 허훈 형제가 팀의 4연패 탈출에 앞장섰습니다. 승부처마다 결정적인 3점 슛을 터뜨리면서 47점을 합작해냈는데요. 김태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즌 초 슈퍼팀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최근 4연패를 당하면서 리그 6위까지 처진 KCC. 오늘은 초반부터 완전히 달랐습니다. 허훈과 허훈 형제의 득점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속공 콤비 플레이부터 정확한 연속 3점 슛까지 마줄스 신임 대표팀 감독이 보는 앞에서 자신들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했습니다. 이원석이 장재석의 덩크 시도를 막아내는 엄청난 블록으로 분위기가 잠시 흔들렸지만 동생 허훈의 정확한 석점포와 숀롱의 시원한 덩크를 앞세워 KCC는 1쿼터 점수차를 15점 차로 벌려 삼성을 압도했습니다. 이후 형 허웅도 코너 3점 슛을 시작으로 유로스텝 레이업으로 상대 반칙까지 만들어내며 점수차를 한때 27점까지 벌리는 데 앞장섰습니다. 마지막 4쿼터 삼성의 반격으로 점수차가 10점까지 좁혀지자 허훈 형제는 다시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허훈이 장거리 외곽포로 찬물을 끼얹었고 허웅은 수비를 기가 막히게 제치고 고난도 스텝백 3점 슛을 꽂아 넣어 사실상 승부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경기 막판 허웅을 향한 허훈의 패스 실수로 장난삼아 옥신각신하기도 했지만 둘은 47점을 합작하며 KCC의 4연패 탈출을 이끌었습니다. 너가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왜 졌다 주냐고. 그냥 내 미스 이렇게 하고.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어가지고 상대 팀보다 열심히 하자 일단. 이게 첫 번째였던 것 같습니다. SK는 외국인 교체 카드까지 꺼내든 소노에 대승을 거두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MBC 뉴스 김태현입니다. 길었던 한파가 누그러졌습니다. 서울에서도 영상권을 회복했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아침에는 춥겠는데요. 오후에는 심한 추위 없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 2도, 부산이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대부분 지방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계속 불조심하셔야겠고요. 건조함은 내일과 모레 눈이 내리면서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충청과 호남 지방에서 눈이 오겠는데요. 전북 서해안 1에서 3, 그 밖에 충청과 호남 지방에서도 1cm 안팎이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밤에 중부를 시작으로 모레 오전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양이 더 많습니다. 충청과 전북 2에서 7, 서울과 그 밖의 지방에서도 1에서 5cm가량 눈이 쌓이겠습니다. 내일은 충청과 호남 지방은 오전까지 눈이 내리겠고요. 밤 사이에는 차츰 대부분 지방에서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7도, 원주 영하 10도, 대구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도, 광주 5도, 부산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절기 입춘이 들어있는 다음 주에는 주말쯤 다시 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토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